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물질과 정신. 1. 물질과 정신이란 무엇인가? 물질이란 물체를 이루는 기본 재료로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질량을 가지며 다양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흔히 정신과 대조되어 사용됩니다. 현대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근원적 입자인 쿼크와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진동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원자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10의 마이너스 12 정도이며, 전자는 진동하는 구름처럼 핵 주위를 감싸고 흐릅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알고 보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이론을 만들어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에르빈 슈레딩거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책에서 세계는 우리의 감각과 지각, 기억으로 구성된다. 세계의 매우 특수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매우 특수한 과정들, 즉 뇌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건들이 있어야만 세계는 드러난다.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어떤 특징들이 있기에 그렇게 특별하고 세계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물질적 과정이 의식과 직접 연결될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신이란 무엇인가요? 정신은 물질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이런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뉴런은 주의 뉴런과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기까지 접합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데 다양한 감정과 수많은 생각, 의식 등 우리의 정신 활동은 이곳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정신 활동은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기원전 5세기의 히포크라테스는 마치 현대의 신경과학자처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활력, 슬픔과 비탄, 실망과 애통함은 오직 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뇌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보고 들으며 무엇이 정당하고 부정한지, 좋고 나쁜지, 달고 고약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뇌라는 기관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망상에 빠뜨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다. 이 물리학과 뇌과학. 물리학은 물질이라는 물리적 실체들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합니다. 뇌과학은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가 없는 정신세계를 다루며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나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룹니다. 하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 활동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물리학과 뇌과학은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을 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뇌과학자 디크 스왑은 우리는 우리의 뇌다에서 금색이 들어와 적어도 두 개의 학문적 물음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와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광활한 우주와 기껏해야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인간의 뇌를 두고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까요? 광활한 우주는 바깥 세상으로 태양과 행성, 별들의 탄생과 죽음, 블랙홀, 그리고 충돌하는 은하들을 포함하여 거시적 규모의 온갖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내면의 세계로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들이 수시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아우르는 우주는 알 수 없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이 가득 찬 존재이지만 인간의 뇌 또한 온갖 불가사의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3. 양자역학은 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물리학은 우리의 바깥 대상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물질의 운동을 기술하지만 뇌과학은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 그것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수많은 생각과 의식 등 우리의 정신세계를 다룹니다. 이처럼 물리학은 형체를 가진 물리적 실제를 다루고 뇌과학은 어떠한 형체나 형상이 없는 것을 다루기에 이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양자역학은 물리적 실제와 정신활동, 즉 물질과 정신 이 두 세계를 관찰이라는 마음작용을 통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양자역학이 물리적 세계와 정신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간섭 실험이나 물질의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등 그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신활동의 하나인 의식과 양자역학에 깔려있는 불가사의함은 그냥 두 개의 미스터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최대의 미스터리 쌍입니다. 첫째는 실험에서 확인되는 양자 불가사의한 현상은 저 바깥의 객관적, 즉 물리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의식은 여기 내면의 주관적, 즉 정신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두 미스터리를 연결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를 기술하는 고전 물리학, 다른 말로 뉴턴 역학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리적 실체는
관찰에 의해 창조되지 않는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며 사물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뉴턴역학의 세계관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압니다. 뉴턴역학은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이어졌지만 더 이상 합당한 세계가 아니라 근사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에는 뉴턴 역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계는 뉴턴 역학이 토대를 이룹니다. 뉴턴 역학은 우리 의식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에 반해서 양자 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의 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두 대상을 연결하는 힘이 전혀 없더라도 한 대상에 대한 관찰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영향 미침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 배제했지만 지금은 그것의 존재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대상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상이 특정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로지 관찰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요컨대 양자역학은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합니다. 고전 물리학은 세계를 꽤 잘 설명합니다. 고전 물리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원자들과 같은 미시 세계입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거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 세계인 원자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세계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민에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뇌와 별도로 정신이 존재한다면 정신과 뇌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이 미스터리는 아인슈타인이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고 불렀고 보호는 영향 미침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서로 얽힌 두 개의 대상을 연상시킵니다. 양자역학은 한 지점에서의 관찰이 멀리 떨어진 다른 사건에 즉각적으로 어떤 물리적 힘의 관여도 없이 영향을 끼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1935년에 지적하여 양자역학을 설계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즉각적인 영향 끼침을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고 부르면서 비웃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의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양자역학의 주장도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양자역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여러 물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양자역학은 물리학 전체를 궁극적으로 떠받치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4.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낸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중 아비다 심론에는 다음과 같은 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을 능히 깨닫고 모든 실제를 뚜렷이 관찰한다. 이는 마음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법이 늘 실제함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품에는 법상을 드러내어 근본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일체의 법은 실제함이라는 것과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 이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모든 법은 실제하며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사물의 실제란 무엇이며 실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대상들은 관찰되기 전에는 물리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자 규모의 사건에서는 관찰되기 전에는 널리 퍼진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응축된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찰자의 마음작용인 실험의 종류에 따라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물리적 실제를 창조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들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작용은 있으나 물리적 실제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세계인 추상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을 통하여 비로소 물리적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관찰 이전의 영역이 더 물리적 실제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현상을 완벽하게 기록하기 전에는 그 어떤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마음작용인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내거나 물리적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질 곳곳에 정신이 깃들어 있거나 마음을 우주의 중심에 갖다 놓았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외부의 물리적 상황을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외부의 물리적 상황이 당신의 선택을 미리 결정한 것일까? 양쪽 다 말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해결로 남아있는 양자 불가사의입니다. 중요한 논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불가사의를 경험합니다. 양자 불가사의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유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의식과 물리적 세계를 연결하는 이 미스터리는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양자 이론을 창시한 사람 중 하나인 파스칼 요르단은 관찰은 측정할 대상을 교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대상을 만들어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은 미시적 대상은 관찰된 속성들만 지닌다는 견해를 채택합니다. 존 휠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미시적 속성은 관찰된 속성일 때 비로소 속성이다. 이 견해를 논리적으로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미시적 대상 그 자체는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사이 라빈 하이젠베르크는 원자 규모의 사건들에 관한 실험에서 우리는 사물과 사실을 다룬다. 일상의 어떤 현상 못지않게 실제적인 현상을 다룬다. 그러나 원자나 기본 입자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물이나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세계를 형성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원자 규모의 대상들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어의 이에 관한 진술을 소개하면 양자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양자 역학적 소설만 있을 뿐이다. 물리학의 역할이 자연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물리학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존재와 실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다른 것인가? 우리는 정신이 존재하고 또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물리학은 물질을 다루고 뇌과학은 정신을 다룹니다.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이 뇌의 활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뇌는 정신을 생겨나게 하고 정신은 뇌를 움직입니다. 물리적 뇌는 정신의 실체이기 때문에 뇌와 정신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따라본다면 이분법에 갇히게 되어 물리적 실제의 본질과 정신의 근원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물질과 정신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도 실체가 없이 텅 빈 공간에 불과하며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뇌 속의 뉴런들의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정신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기에 결국 물질도 공하고 정신 또한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과 정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용수의 중론에서는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는 법을 나는 무라 말하고 또한 가명이라고 말하고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또한 인연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법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공이 아닌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마라집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를 나는 공이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인연이 다 갖춰지고 화합하여 사물이 생겨나는데 이 사물은 여러 가지 인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더욱이 공도 역시 공하다. 다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거짓된 이름을 붙여 설한 것이다. 또한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것이기에 이를 중도라고 부른다. 이 법은 그 자성이 없으므로 유라고 하지 못하고 공도 존재하지 않기에 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떤 법이 그 자성과 상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서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법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하지 아니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활동은 뇌 속에 있는 뉴런이란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은 실체가 없는 텅 빈 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도 본래의 성품, 즉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과 밖의 모든 것은 공한 존재이니 모든 것을
실체가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보되 그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그 생각 속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본래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니 정신과 물질은 둘이 아니며 색과 공, 속죄와 제1의제,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마경 이 불이법문편에서 색과 색이 공함은 둘이 됩니다. 색은 곧 공한 것으로서 색이 소멸하여 공한 것이 아니라 색의 본성이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 상, 행식도 본래 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범부는 색과 공, 즉 물질과 정신은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물질과 정신은 본래 성품이 없어 공하니 이 둘은 하나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과 정신은 본래 하나이니 물질적 현상을 실상으로 보니 물질이란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수시로 생겨나는 생각을 진실로 믿기에 환상에 빠지게 되어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질과 정신은 본래 모습이 없어 공한 상이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 무엇에도 얽매임이 없어 지극함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에 걸림이 없어 오감이 자유로운 것을 반야라 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반야지라고 하며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뭔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반야행이라고 합니다.